송 작가가 걱정했던 TMF 사태가 가장 악랄한, 가장 뭐랄까, 가장 나쁜 경우의 상상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보고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네, 큐텐의 전신 지오시스 위에 모기업이 있는데 그 소재지가 조셉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돼 있습니다. 10여 년 전 발급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에도 지오시스 홀딩스 국적은 버진 아일랜드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이고. 본사를 압수수색하거나 관련된 배임으로 이거를 압수수색해서 뭔가 본사 통장을 털어보려고 하더라도 네. 추적이 불가능한 페이퍼 컴퍼니로 돼 있다는 거죠. 피난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조세를 회피하는 네. 회피처라고 조세 얘기합니다. 회피처입니다. 피난 가면 피난 갔다가 나오기라도 하지만 여기에 한번 묻혀버리면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네.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기다 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압수수색 영장 내 이런 거 갖고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남양주에 있는 그 공부상가처럼 그냥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하나에 회사가 2,000개, 3,000개씩 들어있는 게 여기 이런 데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시작부터 생각할 때부터 이게 해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해먹을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 처음부터. 게다가 여기다가 돈 이쪽으로 흘려버리면은 자금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Q10이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은 옛날에 일본 자금을 끌어들여 갖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회피처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조세회피처에 본점을 두고 회사를 만들었을 때 Q10이 운영하던 초기 자본들을 일본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차려놓은 이름 없는 물류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IT 유통 대기업들을 그냥 주식 교환 방식으로 헤쳐먹어 버린 거라는 거죠. 자, 지금 검찰이 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오늘 자택과 사무실 또 강남의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장부를 털어봐야 깡통 장부밖에 없어요. 왜? 버진 아일랜드에 있으니까. 어차피 Q10 주식은요,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사이에서 휴지 조각으로 지금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압수해갖고 차지한다고 해서 버릴 게 없고요. 지금 뭐 있는 집을 뭐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거 최대 가격으로 쳐봐야 60억 정도 됩니다. 이미 그리고 이 사태 빵 하고 터지기 전에 빼돌릴 거 다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액이 어저께까지 1조 3천억이었지만 4천억이었죠. 아마 오늘 추가로 지급정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AK모일이라든지 그동안 정상적인 지급을 해주던 몰들도 이제 지급 정산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내일쯤 되면 2조 원을 가뿐히 넘어서가지고 피해 규모가 미정산 피해금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벌인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왜 더더욱 이걸 사기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이 새끼들이 사고 생기기 3개월 전부터 상품권을 엄청 할인해갖고 팔았어요. 그리고 모바일 그 쿠폰이라 그래야 되나요? 해피머니. 네. 해피머니라 그래갖고 모바일 티켓들도 할인가를 엄청 늘려가지고, 요거 10,000원어치 사시면 12,000원짜리 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을 바닥에서 딸딸딸딸 긁어갔습니다. 긁어갔으면 그 돈 갖고 회사 정상화에 썼어야 되는데, 이미 그 돈까지 다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정상금 정산 받으려고 하면, 가가지고, 줄 서서 수기로 쓰고 등록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된다고. 네. 이제는 그것도 현금으로 안 주고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정상금. 그러면
결국은 진해 포인트를 갖고 줘야 될 현금으로 퉁을 쳐놓은 상태에서 시간벌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점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얘가 작정을 하고 이거를 터트리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이 어떤 징조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대표, 이름이 뭐야? 구영배 대표. 구영배 대표의 국적이 뭘로 돼 있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왠지 모르게 구영배가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손정희하고 똑같은 스타일인 거죠. 국내 형사법과 세무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 외국 국적을 이미 취득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갖고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킬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응? 뭐 일시적인 출국 정지는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법권 안에서 해결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미 오래전부터 업체들끼리 돈을 돌려 쓴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티몬하고 위메프하고 서로 없는 매출을 만들어 갖고 매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상 매출이나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를 해 갖고 은행에서 유동성 자금,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대출받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서로 교환해 갖고 막는 이런 식으로 자금 돌려막기나 매출 돌려막기도 아마 분명히 적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망해가는 회사가 하는 마지막 방법들은 다 뻔하거든요. 그럼 이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애초에 얘네들은 인수할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알맹이를 빼먹고 터트릴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 중간 단계 하에서 예를 들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상품권 할인 행사 이런 것들에서 현금을 무리하게 끌어다니는 정황이 보였을 때 금감원이나 수사당국에서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니들 왜 이래? 라고 개입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돈이 비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분식 회계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회사 안에 있는 유동 자금을 조금씩 다 긁어내리다가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이 단계에서 터뜨렸다고 봐지고요. 그 JTBC가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큐텐 전 직원과 접촉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알고 보니 큐텐이 과거부터 정산을 미루면서 계열사 간 자금을 끌어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 흐름에는 구영배 회장이 깊게 개입돼 있다고 하네요. 정말 악질입니다, 구영배는. 이 사람 부인이 인도인이에요. 그러면 인도 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 국적을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국적은 안 나오는데 이분이 어쨌든 와이프가 인도인이면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요는 이런 사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보기에 티가 나요. 은행에서 봐도 뭔가 세무서에서 이상하겠지, 봐도. 그쵸? 네. 왜냐면 그쪽은 사실 금감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큰 곳이야. 그리고 자금 흐름만 봐도 전문가들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이 이 체크가 안 됐을 리가 없어요. 그냥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는 세금 계산서 매출만, 요즘은 다 세무서 안에서도 그걸 전부 다 AI 같은 자동 시스템들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자금 흐름 이상한데 계열사가 거래량 너무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 금방 체크할 수 있거든. 네. 왜 지금까지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방치됐었느냐는 거지. 이
윤석열 정부 2년 안에 그러한 시그널들을 캐치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기관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근데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 걔들은 이미 보따리는 다 밖으로 빼나갔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뭐 미국 모바일 기업 인수에 우리가 아는 걸로만 해도 수천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그에 관련된 외환 송금부터 시작해서 연관되어 있는 계약에 대한 것들을 안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사건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영배가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자산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국내 안에서는 이 피해를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묘하게도 부동산은 사주고 비트코인 폭락한 건 막아줬지만 이런 류에 있어서만큼은 공적 자금 투입을 안 해줄 거라는 거지. 왜? 이 모든 피해는 이 회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했었던 이용자들이 모두들 나눠가지고 몇백부터 몇 억까지 모두들 나눠가지고 알아서 책임지라고 통을 쳐버리면 나라 돈 안 들이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개인의 손실로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그 결론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을 법정에 올리는 것도 아까 얘기한 국적의 문제나 배임죄 형성에 대한 문제, 또 배임죄나 횡령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거의 부족, 그리고 얘도 없는 살림에 변호사는 태평양이나 김앤장을 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로비를 통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냥 추방을 당하거나 풀려나거나 형집행정지 뭐 이런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더러운 예감이 듭니다. 지금 이 정부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죠. 결과를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의 검사 새끼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뻔히 몰락의 징조가 예고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뻥뻥 터질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 결론은 뭐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잘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의 담당 장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출두조사를 준비하겠다라는 식으로 갈 겁니다, 이제. 돈은 지들이 헤쳐먹고 죄는 전 정부한테 씌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정권 찾아오면은 얘들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이게 다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이러면서 윤 정권 사람들 다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 쳐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의의 치읓이응 7070 전화 받은 놈들만 잡아서 정리를 해도 충분히 고로한 처벌과 이게 일어날 겁니다만은 중요한 건 저는 처벌이 아니고 이렇게 형성된 불법 비자금을 어떻게 은닉을 했을 거냐는 거죠. 저는 김건희도 그렇고 지금 이런 돈지랄 하는 놈들도 그렇고 국내에다가 이 돈을 묻어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코바나 콘텐츠 홍콩 지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증권사 하다가 나와가지고 코바나 콘텐츠 홍콩 지사를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그쪽으로 빼놓고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건 아닐까. 여기에 대한 나중에 압수수색도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새끼는 또 계좌를 다른 데로 계속해서 옮기고 있을 거예요. 투자가 안 당하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김건희는요, 단순하게 돌려깎은 공작새나 성형이나 하고 120억 원 땅 사가지고 고속도로 휘게하는 그 정도 규모의 사기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요, 검찰과 행정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옛날에는 주가 조작 정도에서 끝났지만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나라에 있는 재정과 국가에 있는 각종 콘텐츠 및 그 인프라들을 다 팔아먹고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익 사업에 진짜로 얘네들이 올인을 하고 있고 그 엄청난 돈들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돈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볼 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집단이, 르네상스, 이 집단이. 이런 걸로만 조남욱 회장한테 30년 조련을 받았고, 그 모든 시스템들을 이어받은 게 지금의 김건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배후에 있는 옛날 동업자들과 함께 엄청나게 대한민국 있는 자산들을 헤쳐먹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이번 대왕거래는 이게 장난 수준인 거고요. 그보다 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갑자기 정부가 댐을 17개가 16개를 짓는다고 발표를 하면서 댐 공사와 관련된 이 업체들이 전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가 주식 방송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 토건족들의 주식들이 최근에 댐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천정부지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대왕거래랑. 다음은 뭐가 나올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나올 사건은 뭐냐면 한국광업 관련된 광업공사와 포스코가 국내에 있는 철광이나 금광이나 이런 광산들에 대한 매입 내지는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또 이 광산 관련된 사업 쪽에서 이거를 또 이권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 뉴스 안 나왔어요. 지금 14곳에 추진하는 댐, 이 정도 하게 되면 아마 공사비가 수십조 원 가까이 들어갈 공사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뉴스 한 방 때문에 그동안 빌빌기던 건설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건의가 안 샀을까요? 그 주변 애들이, 이종호 같은 애들이 이 뉴스를 만들어서 낼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주식 안 샀겠냐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댐을 많이 짓는다 그래갖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댐에 저장할 수 있는 물 수준이 아니에요. 댐을 열어야 돼, 대려. 갈수기 때 쓴다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질 구조라고.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을 막거나, 산사댐 같은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할 수 있는 계곡과 산이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댐은 몇 군데 댐 다 보에 가까운 댐들이란 말이야. 이거를 갑자기 지어갖고 홍수 문제를 해결한대. 당장에 피해 복구도 안 해주면서. 소리 소문 없이 이 뉴스만 냈어요. 이것 때문에 주식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뉴스가 하나를 지적을 안 해요. 이거 다 해먹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국가가 하는 주가 조작이지. 얘기하다 좀 많이, 얘기가 좀 빠져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무모한 짓거리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느끼는 애들이 조급하게, 이따위 장난질로 마지막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